닥터케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차를 구입한 지 한 달 됐다고 셀프로 유리막 하시려고 하는데 전처리가 필요한가요? 그냥 세차만 하고 발라도 될까요? 이러시네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신차인데 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거의 라이브 할 때마다 꼭 한 번 정도는 이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내가 유리막 코팅이란 걸 한번 내 차에 발라보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전처리라는 게 있어. 전처리가 도대체 뭐지? 너무 복잡해. 그냥 나 세차만 하고 바르면 안 될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전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진짜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내가 유리막 코팅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 차 신차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를 어떤 건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어떤 건 생략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 왜 전처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왁스가 됐든 실런트가 됐던 유리막 코팅제가 됐던 가장 긴 지속성을 지속시키려면 아무것도 없는, 어떤 오염물도 없고 어떤 왁스기도 없는 아주 깨끗한 도장면 위에 발랐을 때 가장 좋은 지속성이 나옵니다. 전처리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속성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요. 뭐 한 70%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처리를 형편없이 해서 50%의 지속성밖에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왁스 작업을 했다면, 왁스는 보통 한 2주 정도 갑니다. 근데 전처리를 잘 못해서 50%의 지속성만 나온다면, 그러면 일주일만 가겠죠? 결국 원래 지속성 2주에서 일주일이 잘라진 겁니다. 일주일이 단축. 그렇죠? 근데 만약 유리막 코팅이라면, 유리막 코팅은요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유리막 코팅제는 보통 지속성이 1년 정도예요. 1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50%의 지속성만 나온다면 6개월이 가겠죠. 그러면 6개월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똑같이 50%의 지속성만 나온다라고 봤을 때 왁스보다 훨씬 지속성이 긴 유리막 코팅제를 할 때 더 그 줄어드는, 단축이 되는 지속성이 체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왁스나 실런트 작업을 할 때보다 유리막 코팅제를 하실 때는 그만큼 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처리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질문이 이랬죠. 내 차는 신차인데.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의도는 그럴 거예요. 내 차는 신차라 깨끗한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신차의 기준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께서 사신 지는 한 달밖에 안 됐다 치죠. 근데 그 차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됐나요? 아시나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 진짜로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나한테 바로 인도가 됐으면 정말 차가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인도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국산차라도 내가 공장에서 만들어지자마자 내 손에 오는 게 아니라 뭐 출고센터에서 몇 달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차, 내가 샀다는 그 신차는 차량의 컨디션을 따지는 기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보관이 되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차라는 것만으로 전처리를 생략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모호한 표현이다. 결국 차량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보고 내가 전처리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처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차 산지 한 달 됐으니까 얘는 안 해도 돼. 너는 차 산지 1년 됐으니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픈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거고, 내가 증상이 없으면 병원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크게 이제 전처리를 한 때 쓰는 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르 제거가 있어요. 이 타르 제거 같은 경우, 타르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하부에 이렇게 까만 점으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튀는 거예요. 타르는 밝은색 차량에는 육안으로 바로 보입니다. 타르가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 타르가 눈에 보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타르 제거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검은색 차량이라 어두운 색 차량은 잘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선택입니다. 아, 내 차가 왠지 타르가 있을 것 같다. 혹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 하부 쪽에 뭔가 우둘두둘한 느낌이 있다. 라고 하면 타르 제거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없을 거야. 라고 굳게 믿으신다면 생략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철분 제거가 있어요. 철분 제거는 사실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철분만 내가 느끼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얘는 뭐랄까, 표면의 거친 느낌만으로는 알아채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철분 제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철분 제거제를 뿌려보고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도장면에 주황색 점이 생기는 현상을 가지고 이거 내 차에 왜 주황색에 이렇게 점이 딱딱딱딱 생기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철분이 박힌 지 되게 오래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철분이 박힌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색깔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굉장히 미리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철분 제거는 그냥 철분 제거제를 뿌리는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외에 낙진. 낙진이라 하면 이제 도장면에 박혀있는 온갖 이제 오염물들을 그냥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 낙진은 이제 표면을 만져보고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세차를 마치고 드라잉까지 마치고 나서 내 차의 표면을 만져봤는데 우둘두둘 거칠고 그런 느낌이 난다. 나는 분명히 세차를 마쳤는데도. 그렇다면 내 차의 표면에 낙진이 많이 붙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표면의 촉감을 체크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 타르 제거는 타르 제거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철분 제거는 철분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낙지는 클레이라는 거를 가지고 제거를 해요. 클레이는 말 그대로 고무차륵 같이 생긴 애입니다. 클레이는 이 세 개를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타르 제거도 될 수 있고요. 철분도 클레이로 제거할 수 있고요. 그 이외의 낙진도 클레이로 다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타르 제거랑 철분 제거 뭐하러 따로 하냐? 그냥 클레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타르 제거와 철분 제거를 생략하고 바로 클레잉을 하면 데미지가 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레잉을 하면서 오염물들이 많이 여기에 끼기 때문에 똑같이 클레잉을 하더라도 더 데미지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미트질을 하기 전에 프리워시를 하듯이, 기스가 안 나기 위해서 프리워시를 하듯이 내가 클레잉을 하기 전에 케미컬로 녹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없애는 거예요. 타르랑 철분같이.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좀 알려줘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두 가지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당신이 얘기한 대로 내가 체크해봤어. 내 차에 차량을 상태를 체크해봤는데 상태가 괜찮아. 그렇게 거칠지 않고 매끄러워. 괜찮아. 그렇거나 아니면 혹은 나는 복잡한 거 딱 질색이야. 약간 손해 보더라도 그냥 빨리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뭐 알겠어. 6개월 뭐 단축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래도 그냥 할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일반 세차를 하십니다. 일반 세차를 해요. 미트질하고 고압수 쏘고 해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철분 제거제를 뿌립니다. 철분 제거제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뭐 1분에서 한 3분 정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붉은색으로 막 반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고압수를 전체적으로 싹 뿌려서 그 철분 제거제를 씻어줘요. 그 다음에 타르 제거. 타르 제거는 어떻게 하냐면 타올에다가 타르 제거제를 뿌려주고요. 그리고 차량 하부에다가 타르 제거제를 막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타올로 이렇게 닦아주면 되거든요. 타르 제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압수 다시 한번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타르 제거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철분 제거제랑 고압수까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태가 괜찮거나 아니면 난 만사다 귀찮다,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제가 그래도 권해드리는 전처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난 표면이 거칠어. 내가 만져보니까 장난 아니야. 너무 거칠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폴리싱도 할 거야. 내 차에 슬기수도 많고 이래서 나는 폴리싱을 한번 할 거다. 나는 좀 제대로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 과정을 그대로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에 클레잉을 하시는 겁니다. 클레잉 하시고 드라잉 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폴리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제를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염두하실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클레잉은요 어떤 제품을 쓰든 데미지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 반드시 광택을 하시기 전에만 하세요. 내 차를 만져봤는데 나는 광택을 할 것도 아니야. 나는 폴리싱을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내 차를 만져보니까 우둘두둘해서 그냥 클레잉을 그냥 확 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도장면은 부드러워질지 몰라도 그 뒤에 스크래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차는 부드러워지면 뭐해? 기스가 다 났는데. 그러면 이제 내 돈 주고 광택집에다가 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레잉은 반드시 내가 폴리싱, 광택을 할 거다라는 전제가 있었을 때만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뭐 이걸로 조금 감을 좀 잡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네요.